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철학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죠. 기업의 경영 철학에서부터 교육 철학, 정치 철학, 심지어 소통의 철학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또 서점에 가보면 철학 관련된 서적들이 보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철학이 우리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철학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철학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철학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TV평생대학 오늘 이 시간 남경태의 생각의 역사를 보시면은 그 해답을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저술가 남경태 선생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의 철학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이 2시간의 내용들 물론 짧은 시간이겠지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철학적인 질문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제가 처음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세상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서양의 종교가 다 나왔고 서양의 인식의 근본이 다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중세에 들어오면서 설명이 저절로 됐죠. 신을 도입을 하면 설명이 됩니다. 예. 신은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1000년을 지내오다가 드디어 이성의 시대가 오면서 교회가 약해지고 신학의 꼭대기가 들어오면서 이성 중심의 사고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제가 근대의 산업혁명,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과학혁명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서양의 문명의 정말 승리, 빛나는 승리로 점철되는 시대가 바로 그렇게 이성 중심주의로 인식의 방향이 바뀌면서 왔다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것이 붕괴하는 걸로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긴 철학의 역사, 생각의 예. 역사가 딱 정리가 되는데요. 오늘은 현대 철학에 대해서 이 시간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현대 철학은 그 어느 시대의 철학보다 좀 난해하다, 더 어렵다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 왜 그런 걸까요? 로마 시대, 고대 로마 시대에 이런 낙서가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예? 그래서 당대는 언제나 이제 어렵죠. 예.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 있으면서 자본주의의 정체를 알기는 어렵다. 항아리 속에 있으면서 항아리가 어떤 모양인지 알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시대에 묻혀 있으면 그 본 모습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철학만이 아니라 현대 미술은 쉽습니까? 어렵죠. 현대 음악 여전히 쉽지 않죠. 그만큼 현대가 복잡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현대에서 당대, 현대라기보다도요, 어느 시대나 현대가 있고요. 그 시기의 산물은 그 시기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당대 사회가 그만큼 복잡했다는 얘기도 하고 당대 사회를 반영한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게 나름대로나마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당대를 이해하는 좀 선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어렵지만 당대는 언제나 어려웠다. 철학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고, 어려운 거를 극복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현대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남경태 선생의 안내로 쉽게 현대 철학에 한번 빠져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국민윤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철학들을 조금 접해보신 분들은 왜 플라톤을 얘기하는데 선도 얘기 안 하고 지혜, 용기, 절제, 정의도 얘기 안 하고 로크를 얘기하는데 왜 그 정치철학 얘기 안 하고 말이죠. 홉스는 만인에 대한 투쟁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루소 사회계약론도 없네. 이러면 이런 생각들 하셨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사회철학이고 정치철학으로 그리고 도덕철학에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철학이죠. 서울 도남동 가보면 역술원들을 보면 그것도 나름대로 철학입니다. 정치철학, 도덕철학입니다. 근데 그런 철학보다도 전 좁은 의미의 지난번에 철학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우리 현대 철학하고 연관이 되고 현대를 그 철학적인 맥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측면만 말씀드려서 상대적으로 이제 생략된 것이 있었습니다.
뭐 루소의 시대, 홉스의 시대 혹은 데카르트의 시대의 사회 철학, 정치 철학은 그 시대의 역사, 그 시대를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역사를 보는 걸로 상당 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철학적인 맥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인식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인식론이라는 건 철학 중에서 가장 내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본령의 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대로 들어오면 그 인식론의 문제 때문에 현대 철학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양상도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현대 철학하고 들어가기 전에 그 진입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영국의 데이비드 휴음이 철학을 파국으로 만든 사람이다. 철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다가 칸트가 다시 약간 복원을 했는데 다시 헤겔이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 끝내버립니다. 자기는 철학 교수였거든요. 아마 최초의 철학 교수쯤 될 겁니다. 철학을 직업으로 삼은.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는 교수였어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이제 헤겔보다 한 조금 연하가 적은 사람인데 헤겔과 맞불 작전을 펼쳤죠. 베를린 대학에서 같은 시기에 철학 강의를 열었습니다. 헤겔한테 참 패했습니다. 자, 헤겔은 뭐 아주 난해한 철학인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칸트가 결국 극복하지 못한 게 물 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아주 쉽게 말하면요. 데카르트 이후로 인식 주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식 주체가 대상을 연결하는 노력이 계속 있었죠. 근데 칸트에서 그걸 극적으로 해결한 건 인간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대상을 인식하도록 애초부터 되어 있었다. 예? 세상이 외부 세계가 이런 모양이면 인간은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다. 딱 결합되지 않습니까? 예? 애초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뭘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물 자체 보이는 현상계의 사물은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은 일종의 신의 영역이랄까 예지계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피노메널한 현상계가 아니라 예지계가 따로 있다. 그거는 그 대신 칸트는 과거에 약간 중복이기도 하죠. 근데 칸트는 그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예지계는 아무 그 논리도 통하지 않고 그건 모른다고 치자 이런 거예요. 근데 헤겔은 자 예전 같으면 신이 다 해명해준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헤겔은 개별 정신으로는 그걸 알 수 없다, 물 자체를. 근데 집합적인 정신, 모든 인간 정신에 총합적인 절대적인 정신이 있으면은 인식이 가능하다. 절대 정신은 개별 정신의 합도 아니다. 조금 난해한 얘기인가요? 독일어로 그래서 가이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정신인데 절대 정신. 이것이 이제 혹된 말로 나중에 시대 정신이라고 말로도 변형되기도 하고 한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커다란 정신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론론이 돼버린 건데 데카르트 이론론인데 그럼 저 하나가 뭘 한다는 얘기야? 이게 운동을 합니다. 헤겔은 하나의 절대 정신이 자기의 반대되는 거를 놨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교호를 해서 다시 일종의 종합을 이룹니다. 종합도 하나의 절대 정신. 이것이 또 반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이걸 변증법이라고 얘기합니다.